1번. 다음 중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보기 1번은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의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의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는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리의 길이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긴 하지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의문의 역할만 하는 게 맞죠. 다음 2번 보시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큰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위가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니까 얘는 2번이 틀린 게 되겠죠. 3번 의문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개수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문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어의 알파벳의 자음과 모음이나 또는 한국어의 의문의 자음과 모음은 개수가 다르니까 동일하지 않다가 맞다는 답이 되고요. 4번 보시면요. 돌과 달을 보시면은 오와 아가 다르죠? 그래서 모음 오와 아가 달라지기 때문에 뜻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5번 보시면요. 불과 풀을 보시면요. 위에 있는 자음인 비읍과 피읍이 다르죠.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것은 자음과 비읍 때문이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 틀린 답은 2번이죠. 2번. 반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보기 1번.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 변한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단모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가 변하면은 이중모음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고요.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에 따라 높을 고모음, 그 다음에 중간 중모음, 그 다음에 아래 저모음으로 나뉜다. 요거 맞죠? 4번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라지는 모음은 우리가 원순 모음이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은 모음을 우리가 평순 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5번 보시면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자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쪽에 놓이는 모음을 우리가 전설 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뒤쪽에 놓이는 모음을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발음하는 중간에 입술 모양이 변한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단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번, 2번, 4번, 5번을 발음해 보시면 오, 아, 이, 우 이 모든 네 모음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천천히 발음을 해볼게요. 이어. 자, 이에서 시작해서 어로 끝나죠? 그래서 입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3번 이 답이 되고요. 4번 보기의 모음을 차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라는 거는 우리 높다, 중간이다, 낮다, 즉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기에 있는 걸 같이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서 혀의 위치의 변화를 한번 우리 관찰을 해볼게요.
으, 어, 아. 자, 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낮은 곳으로 점점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겠죠. 5번. 다음 중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지지 않는 단어를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것을 우리가 원순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오므라지지 않는 모음은 평순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보시면은 발음 한번 해볼게요. 호두 하면은 모음 오와 모음 우는 모두 다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이고요. 우유의 우와 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순 모음이에요. 다음에 송아지의 오를 보시면 얘도 역시 원순 모음이고요. 피아노의 오를 보면은 얘도 역시 원순 모음이에요. 그런데 책상을 발음해 보시면 모두 다 입술 모양이 평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원순 모음이 아닌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6번. 다음 표는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모음의 순서대로 쓰인 단어를 찾으라는 문제죠. 이런 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설 모음은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 그 다음에 후설 모음도 역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은 모두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모음을 채워보면은 이, 에, 위, 왜, 다음에 우, 오, 아 이렇게 나뉜다고 선생님이랑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은행나무를 보시면요. 앞에 있는 을을 보면은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고모음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고모음 요거는 의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의 행의 에 보시면요. 에는 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저모음이 돼 있어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요. 세 번째 글자 볼게요. 1번의 은행나무에 아 보실게요. 아는 지금 어디 있죠? 표에서 여기 있죠?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저모음 그쵸?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저모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요. 지금 1번에 우를 볼게요. 표에서 우를 찾아보면요. 후설 모음에 원순 모음에 고모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이렇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의 예시들도 위에 있는 표에서 한번 찾아서 어떤 모음인지 집에서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요. 7번 보기 1에서 19에 쓰인 모음 중에서 보기 2의 조건에 해당하는 모음을 모두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요거를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인 것 우리가 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단모음 좀 중모음을 찾아볼게요. 이럴 때는 표를 그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 위, 웨. 다음에 후설 모음에는 우, 오, 아. 이렇게 단모음 표를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인 게 중모음이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에, 웨, 오 모음을 찾으시면 되죠. 근데 먼 훗날 보기에 보시면요. 어는 중모음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는 고모음이니까 아니고 아는 저모음이니까 아니에요. 역시 당신의 아도 저모음 아니고 신의 이는 고모음이니까 아니고 이도 역시 고모음이니까 아니고요. 찾으시면은 차세 아는 저모음이니까 아니고 은은 고모음이죠. 시의 이는 고모음이고 여는 단모음이 아니라 얘는 이중모음이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때의 은은 고모음이니까 아니고 에는 저모음 그 다음에 어이 에는 중모음이니까 맞고요. 내 말의 에는 역시 저모음 아도 저모음 이는 고모음 이 고모음 어는 중모음 오도 중모음 아는 저모음 그래서 해당하는 모음을 찾으면은 에, 오 이렇게 세 개의 모음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발음을 직접 하시면서 답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1번 발음을 해볼게요. 양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니까 입술 소리가 맞죠. 2번 발음해 보시면요. 혀 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니까 잇몸 소리가 맞아요. 다음 3번 발음해 보시면요. 센 입천장과 혓바닥 면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니까 센 입천장 소리가 맞고요. 4번 보시면 혀 뒤쪽이 여린 입천장 쪽으로 쭉 당겨져서 나는 소리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가 맞아요. 5번은 자, 니은을 발음할 때 혀 끝이 잇몸에 부딪혔다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목청 소리가 아니라 잇몸 소리라고 쓰여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만약에 목청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온다면은 히읗이 와야지 정답이 될 거예요. 2번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 중에서 마찰음의 개념을 쓰라고 했었어요. 마찰음에 해당하는 일단 자음을 모두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찰음은 뭐뭐 하면서 내는 소리이고 마찰음에는 뭐뭐뭐뭐가 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쓰라고 조건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찰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폐에서 쭉 나오다가 입에서 혀나 또는 입에 있는 구강 구조가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죠. 그러면은 여기 앞부분에 조건에 맞춰서 답을 쓰면은 자, 마찰음은
좁아진 구강 통로 사이로 공기가 마찰을 하면서 내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었죠?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히읗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예까지 들면은 완벽한 답안이 될 거예요. 10번. 다음 중 발음할 때 성대의 근육이 긴장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거센 소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역, 피읍, 티읍, 치읓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얘가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예사소리. 그 다음에 4번의 쌍기역은 된소리. 시옷은 예사소리. 그 다음에 비음은 역시 예사소리.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거센 소리는 2번이 되겠죠. 1번. 단어에 쓰인 자음을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리에 나는 위치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위치에 따라 나누는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과 같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분류를 말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역번에 있는 비읍은 우리 발음을 같이 해볼게요. 브, 브. 자, 어디서 발음이 되죠? 양 입술이 부딪혔다가 떨어지니까 바로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1번과 2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요. 우리 자음인 국에서 기역을 볼게요. 얘를 발음을 해보면요. 그. 자, 혀의 뿌리 부분이 여린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자, 닿았다가 떨어진다. 이거는 붙었다가 떨어진다. 즉, 파열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입술 소리와 파열음이 모두 들어있는 1번이 되고요. 2번.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이 포함된 단어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기의 흐름을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연대요. 여기는 파열된다는 뜻이죠. 다음에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킨다. 여기는 마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열이 됐다가 마찰이 되는 거는 파열의 파자, 마찰의 찰자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파찰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파찰음의 종류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읒, 치읒, 쌍지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있는 보기를 보시면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예사소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사소리는 지읒, 치읒, 장지읒 중에서 지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읒이 들어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5번의 종이배의 종자, 지읒 여기 있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로 적절한 것을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음 두 입술 소리에서 나는 소리는 입술 소리. 입술 소리는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음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봉에 보면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니까 얘는 파열음이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썼던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중에서 비음인 미음은 없어지고요. 세 번째, 성대의 근육이 긴장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는 걸 우리가 거센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거센 소리는 입술 소리 중에 피읍이죠. 그러면은 모음 볼게요.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놓이는 거는 전설 모음이죠. 다음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인 모음은 중모음이고요.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는 거는 원순 모음이에요. 그러면 전설 모음이자 중모음이자 원순 모음인 건 어떤 거죠? 바로 모음 외가 되죠. 그러면은 자음의 피읍과 모음의 외를 합치면은 답은 정답이 2번이 될 거예요. 4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우리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이라는 단어를 우리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 아, 이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천천히 발음을 하면은 그앙 이렇게 발음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첫 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소리는 아죠. 얘를 우리가 가운데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앙 해서 이응이 마지막에 소리가 나니까 얘를 우리가 끝소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소리, 그 다음 중간 소리, 끝 소리를 조건에 맞춰 한번 찾아볼게요.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형대 근육이 긴장되지만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된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린 입천장 소리 중에 된 소리는 쌍기역이 있고요. 가운데 소리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이다. 그러면은 얘는 바로 후설모음이죠. 다음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진다. 요거는 원순모음.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높은 소리는 고모음이에요. 자, 우리 후설모음이자 원순 모음이자 고모음인 게 어떻게 있었죠? 바로 우가 있었죠. 마지막 끝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중 자, 입안에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래요. 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면 입술 소리. 입안에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소리를 내보내는 거는 바로 비음이죠. 자, 그러면은 입술 소리 중에 비음인 거는 바로 미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쌍기역, 오, 미음을 첫 소리, 중간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이렇게 합쳐보면은 바로 답이 꿈이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답에다가 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5번 다음 밑줄친 단어들 중에서 길게 발음해야 하는 단어가 아닌 거를 고르시면요. 벌에 쏘인 자리가 부어오른다. 여기 있는 곤충 벌은 길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2번 추운 밤에 따뜻한 밤을 까먹었다. 자, 앞에 있는 밤은
밤낮 할 때 밤이죠. 어두운 밤. 얘는 짧게 발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발음해야 되는 단어가 아닌 답이 되고요. 세 번째,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여기 있는 말은 언어를 의미하죠. 이 언어는 짧게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 길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4번, 반 여기저기에 소도지들이 골을 파놓았다. 얘도 역시 길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5번, 이 병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들어있다. 여기 있는 병은 질병할 때 병자죠. 그래서 요건 아픈 병이니까 길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 발음해야 하는 단어가 아닌 단어가 들어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